여러분의 학창시절을 함께한 추억의 만화는 무엇인가요? 저는 카드캡터 체리와 베르사유의 장미를 재미있게 보았어요. 생각해보니 다들 일본의 소녀 만화였네요. 이 만화를 보다 보면 그림체가 다들 어딘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화려한 꽃장식, 흩날리는 머릿결, 마치 타로카드를 그대로 따온 듯한 구도의 신비로운 작화예요. 이 이유는 만화가 모두 알폰스 무아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선 1970년대부터 여성 작가를 중심으로 꽃의 24년조라 불리는 소녀 만화 황금기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무아의 작품을 만화에 고스란히 옮겨 담았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직선적이며 강렬한 필체, 남성 만화가 주류였던 시장에서 장식적이고 곡선미가 살아 숨쉬는 새로운 화풍으로 혁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사실 알폰스 무아가 일본의 전통화에서 영향을 받아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일본이 무아에게, 다시 무아가 일본의 예술가에게 영감을 준 것이죠. 무아는 1860년에 태어난 체코 출신 화가로 주로 프랑스에서 활약하였어요. 프라하 미술학교에 떨어지자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무대 배경 그리는 일을 시작하는데요. 얼마 안가 극장이 화재로 전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사라진 무아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상화를 그리며 지내던 나날 속 카를 쿠엔이라는 백작의 눈에 무아의 그림이 들어왔어요. 그의 후원으로 미넨 미술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요. 독일의 보수적인 교육은 틀 안에 무아를 가두어 놓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만두었죠. 다시 파리로 건너가 줄리앙 아카데미, 콜라로시 아카데미를 다니며 인쇄소에서 일하게 됩니다. 틈틈이 그림도 그리고 광고사파도 그렸어요. 세월이 흘러 무아의 나이 35살이 됩니다. 이때 예기치 못한 행운을 쥐어잡게 되어요. 바로 이 작품 덕분입니다. 지스몽다라는 영국용 포스터로 여성 디 베르나르라는 문장은 주인공의 이름이에요. 사라 베르나르, 당시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배우로 빅토르 비고는 그녀의 목소리를 황금이라고 표현하였고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끈 국제적인 스타였습니다. 그녀는 새해 공연을 앞두고 포스터를 그릴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크리스마스 연휴였던지라 사파가 모두 휴가를 가고 한 명도 남아있질 않았었죠. 사라의 매니저는 온 파리 시내 인쇄소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포스터를 그려줄 사람을 찾다가 무아를 발견합니다. 무아는 성실한 사람이기도 하였는데요. 휴일이라고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인쇄소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가 그리겠다고 말합니다. 포스터를 본 사라는 무아의 작품에 한눈에 반했어요. 파리 전역에 무아가 그린 포스터를 붙여놓았는데 재미있게도 다음날 모든 포스터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림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지라 사람들이 닷대다가 자기 집에 걸어놓았거든요. 사라는 무아에게 전속 포스터 담당자로 일할 것을 제안하고 6년간 계약을 맺으며 황금기를 시작합니다. 이 제이홉이라는 포스터는 무엇을 소개하는 걸까요? 잡이면 일자리, 그런데 여성의 손을 자세히 보세요. 담배를 들고 있습니다. 담배를 둘둘 말 종이 디자인이었어요. 작품에서 저는 특히나 일본 소녀 만화 느낌이 강렬하게 풍깁니다. 무아가 살던 시대엔 자포니즘이라는 일본 미술 붐이 일어났습니다. 1873년 오스트리아 빈 만국박람회가 대박이 나자 메이지 정부는 기립공상이라는 무역회사를 세워 유럽 전역으로 공예품과 그림들을 수출하였죠. 고흐와 모네가 수백 장의 우키요에를 사모았던 것처럼 무아 또한 예외가 아니었어요. 무아의 그림을 프랑스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바로 새로운 예술이라는 뜻의 아르누보입니다. 아르누보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식물과 곤충들이 화려하게 들어가 장식적이고 평면적이며 곡선적입니다. 굉장히 서정적인 느낌이면서도 채색의 아름다움이 강조되었어요. 일본 전통화 우키요에와 특징이 똑같습니다. 아르누보가 일본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기 위해선 미술상 지크프리트 빙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상점은 당대 유명 화가들의 아지트였어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었던지 나중에는 예술의 일본이라는 월간지까지 출간합니다. 화가들 모두 잡지를 소장하였고 무아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을 배우는 족집게 참고서였던지라 그림을 따라하며 아르누보를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일본에서도 알폰스 무아 붐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이에요. 파리에서 유학하던 일본인 유학생이 무아의 작품을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 소개한 것이죠. 시가 잡지 명성, 문예지 신고문님, 시마자키 도손의 시집 와카나슈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무아의 작품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아르누보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함과 동시에 서서히 무너집니다. 간결하면서 제한된 채색과 형태, 직선을 강조한 아르데코가 등장한 것이에요.
기계 시대의 대량 생산 방식을 절충한 스타일로 기능성과 대중화를 중시하였습니다. 결국 무아는 1910년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고향 체코에서는 특이하게도 아르누보와는 전혀 다른 그림들을 그려냅니다. 슬라브 민족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에요. 또 민족의 전통 문양을 개발하여 우표와 은행권, 문서 등에 폭넓게 적용합니다. 이런 무아의 애국심을 유심히 지켜보던 히틀러의 나치 정부, 그를 검거하여 신문합니다. 나치는 악명 높기로 유명하죠. 안타깝게도 후유증으로 폐렴을 얻어 1939년 생을 마감하였어요. 무아의 매력적인 작품은 지금도 여러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며 판타지를 만들어냅니다. 생각난 김에 저도 다시 카드캡터 체리 속 크로우 카드를 보며 무아 찾기에 나서야겠어요.